남자 질문 몇 번? (27쪽에) 5번이요. 자, 27쪽에 5번 문제 한번 같이 보세요. 자, 국제 단위계에서 정한 기본량과 그 단위입니다. 해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외웠지? 자, 어디 갔어? 자, 국제 단위계는 과학 분야에서만 통용되는 단위 체계다? 길이, 뭐 킬로그램 이거를 과학에서만 쓰는 거 아니잖아. 그지? 일상생활 정보요, 과학, 기술,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같은 기본량을 서로 다른 기본 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 기본량은 말 그대로 각 영역별로 대표로 하나씩 만든 거야. 그럼 유도량은 어때? 기본량을 엮어서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면 속력은요 유도량이에요, 기본량이에요? 유도량이야. 뭔 소리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말을 할 거고, 자, 우리 거리의 기본량, 기본 단위 뭐라고 썼어? 거리 기본 단위는 미터, 시간도 세크라고 썼어.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미터하고 세크만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딱 기본 단위로 나타낸 유도량이고, 기본 단위는 아니지만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이런 것도 쓸 수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농도 단위 있었지? 여기 제일 헷갈려 하는 게 농도 단위야. 농도 단위를 뭐라고 줬냐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해서 몰 퍼 부피 세제곱미터라고 기본량에 있는 단위 가지고, 기본 단위 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내년에 고2에 올라가면 얘를 세제곱미터 대신에 리터로 배울 거야. 이걸 더 많이 쓰긴 할 거야. 그래서 똑같은 유도량이더라도 유도량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량 자체는 대표로 하나씩 정해졌기 때문에 같은 기본량을 서로 다른 단위로 쓰진 않는 거고요. 기본량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부피, 속력, 밀도, 그치? 조합해서 이런 개념 만드는 거지. 그래서 유도량이 나왔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앞반에서 뭐 물어봤냐면 고난도 문제 2번 볼까? 29쪽에. 자, 고난도 문제 2번에서 니은 좀 어려워하던데, 아니 기억 어려워하던데.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대. 누가 아날로그 신호고 누가 디지털 신호예요? 어떻게 구별해야 돼? 아날로그 신호고 디지털 신호랑? 자, 똑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저 신호가 강도가 얼마나 다양해지는가를 측정을 했는데, 얘는 시간 0, 1, 2, 3, 4, 5, 6, 7, 8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측정이 됐고, 얘는 띄엄띄엄 측정이 됐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애들을 아날로그 신호라고 할 거고,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측정되는 애를 디지털 신호라고 하는데, 자, 디지털 신호는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주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신호였고, 0하고 1의 이진수로만 표현하는 거다 그랬어? 그래서 얘네는 불연속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아날로그로 관측된 자연계의 신호를 우리는 보통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시각으로 보여주든 소리로 들려주든 뭔가를 할 건데, 그치? 그럼 봐봐, 보기 기억. 가를 나로 바꿀 때, 얘를 얘로 바꿀 때 원래 정보와 비슷하게 기록하려면 신호를 추출하는 시간 간격을 길게 한다. 자, 이 말 뜻이 뭐냐면, 나중에 수학에 가면 적분이라는 걸 배울 거야. 들어는 봤니? 아직 적분 배운 사람은 없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넓이를 구하래. 그럼 사각형이면 가로 세로 곱하거나, 삼각형이면 반띵을 하면 되겠는데, 곡선이야. 이런 애들 구할 때, 자, 처음에 주는 그림이 뭐냐면, 얘를, 자, 일정한 간격으로 칸을 나눠. 이렇게 나누고, 이걸로 네모를 그릴 거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네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네모, 이렇게 네모를 그려. 이렇게 해서 사각형 이 네모의 면적을 다 구하면 동그라미랑 얼추 비슷해지겠거니. 자, 근데 이 네모를 좀 더 간격을 줄여볼게요. 자, 연두색으로 간격을 줄였어. 이렇게 반쪽짜리로. 그럼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네모,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모, 이렇게 네모. 주황색이랑 연두색이랑 곡선과의 오차가 더 큰 게 누구예요? 주황색이 오차가 훨씬 더 많이 남지. 연두색이 덜 되지. 이해돼? 그럼 이 네모를 더 칸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 오차가 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연속적인 이 신호를 불연속적인 신호를 바꿀 때 최대한 오차가 없이 가장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칸을 최대한 작게 소분을 해서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시간 간격을 작게 쪼개가지고 얘로 바꾸는 게 오차가 덜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어? 자, 그러면 기억에 그래서 더 비슷하게 기록하려면 신호 추출하는 시간을, 즉 X축을 더 짧게 하시면 된다예요. 이 문장 어려워했어. 이해되겠죠? 그러면 나의 디지털 신호를 원래의 아날로그로 바꾸면, 그럼 이거를 원래 거랑 바꾸면 또 똑같이 일치하겠어? 아주 약간씩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0과 1로 나타내는 거 알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딴 거 질문 없어요? 그럼 안 푼 사람도 와서 풀고, 푼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완전히 저기 기출픽 질문합시다. 기출픽 몇 번이요? 헷갈린 거. 57번이요. 우리 그때 같이 풀지 않았나 이거는? 아, 같이 풀 시간에 풀고 저긴 안 해줬나? 채점을 안 해줬나? 몇 번이었어요? 57번에 틀려있니? 안 풀려있어? 74번 풀었어요. 57번도 동그라미였는데? 일단 봐봐. 57번 보세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볼 거냐면 별이라고 하는 거에 스펙트럼을 주고 나머지 헬륨, 수소, 나트륨, 칼슘에 선을 줬어. 그래놓고 별의 스펙트럼에는 흡수선, 원소 스펙트럼에는 방출선이 나타난다. 자, 별 스펙트럼은요, 기본 바탕이 밝은색인데 선이 검은색이지. 그 무슨 얘기야? 기본 바탕은 연속 스펙트럼이었어. 빨주노 초파남보. 근데 중간중간에 선만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건 우리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치, 흡수 스펙트럼인 거야. 근데 나머지 원소들 4개는 다 그치, 선 자체가 색깔로 나오고 바탕이 기본이 검정색이야. 그런 애들이 뭐였어? 방출 스펙트럼. 아, 혹시 학교에서 흡수하고 방출 나눠서 배웠어? 혹시 방출을 선으로 배운 사람? 몰라? 나눠서 봤어. 이렇게 배웠어, 저동은? 학교에서 나누는 거 잘 보셔야 돼. 선 안에 흡수하고 방출을 나눠서 하는 학교도 있다 그랬고, 아니면 아예 흡수 그리고 방출 대신 선 스펙트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는 나눠서 보세요. 뭐 아무튼 다시 보자. 그 다음에 이 별의 대기에는 최소한 4가지 원소가 존재한다. 자, 일단 그 별 안에 헬륨이 있는지 찾아보자. 헬륨에 들어있는 선 3개가 다 일치하는지 줄 그어 보세요. 있어? 헬륨은 다 있어. 나트륨은? 아니, 수소는? 아니다. 수소가 3개였구나. 헬륨 선 4개는요? 일치해? 네. 헬륨과
이거 쭉 이으면 헬륨도 일치해. 나트륨은? 일시 나트륨 두 가닥도 일치해. 칼슘은? 불일치 그러면 최소한 저 별에는 수소, 헬륨, 나트륨까지 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 더. 수소, 헬륨, 나트륨의 선 말고 정체 모를 선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있어요. 앞에서 6번째 선. 수소, 헬륨, 나트륨 어디에도 없는 선이 하나가 있지.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선. 그리고 맨 마지막 선. 이런 거. 그러면 여기에도 없는 선이 이 안에 최소한 두 가닥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말고도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더 있을 것이다. 몇 개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소 4개라고 읽을 거야. 칼슘은 없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선의 위치를 통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자, 선의 위치는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치, 원소의 종류를 알려주고요. 질량비는 누가 알려줬어요? 굵기. 그치, 선의 굵기가 이걸 알려줬으니까 다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려웠어요? 몇 번? 74번은 됐어요? 그때 푼 거? 이번 됐어요? 얘들 아까 3문제 75는? 이거 어려워하던데 괜찮아? 75를 한번 할까요? 75 보자. 자, 우주가 탄생한 요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우주가 지금 팽창을 하고 있고, 그래놓고 뭐 줬냐면 38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줬어. 그럼 B는 38만 년이 되기 전, 얘는 그 이후라는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1번하고 2번은 뭘 줬냐면 1번은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원자핵 상태야. 그리고 주변에 전자들도 이렇게 떠다니고 있고요. 그 안에 빛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직 원자가 되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에 전자가 와서 붙어있는 그림을 줬어.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원자핵까지만 만든 상태고 얘는 원자까지 만들었네. 원자핵 만든 건 빅뱅 후 얼만큼 지났을 때? 원자핵 시간 38 그 두 개 중에 어디야? 오른쪽 그렇지. 더 나중. 원자가 만들어진 게 38만 년일 때고, 그럼 원자핵은 언제예요? 3분. 둘의 시간 간격 어마어마하게. 원자핵은 여기야. 그리고 나서 원자 만들어진 건 여긴 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럼 보자. 1은 누구야? 이놈은 A 시기에 해당된다. A는 38만 년 후잖아. 택도 없지. 1은 여기였어야지. 2가 여기였을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아니고요. 최초의 별은 B 시기에 탄생하였다? 얘들아, 별은 수소가 핵융 앞에서 헬륨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오늘 그걸 마저 볼 건데, 그 말은 원자일 때, 아니 38만 년일 때 원자를 이제 막 만들었으니까 좀 더 지나야 그들이 모여서 핵융합이라는 것도 하겠지. 아직은 별을 만들지 못할 때인 거야. 그러니까 별은 이 이후에, 이거보단 이후, 최소한 그 앞에서 만들 수 없었어요. B에는. 그 다음에 2번 시기. 자, 요 시기 원자가 만들어졌다에 숨어있는 말이 뭐였어요? 그지? 자, 투명한 우주. 왜 투명해요?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어서, 그치? 이때는 불투명한 우주, 이때 투명한 우주라고 표현한다 그랬는데 빛이 왜 퍼져나갈 수 있었어요? 힌트 그지? 이렇게 퍼져 있어서 빈 공간이 없다가 전자가 여기 와서 빡 붙어버리니까 여기에 빈 공간이 생겼고,
그러니까 빛이 퍼져나갈 수 있었고 그 빛을 뭐라고 불렀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렀고, 그치? 그러면 요때 이제 막 시작할 때 온도는 몇 도? 3000 켈빈. 그래서 지금은 몇 도까지 됐을 거라고? 3 켈빈 정도까지 온도가 내려갔을 거라고 예측했다 그랬지. 기억나요? 그치? 그러니까 이번 시기 우주는 투명했다고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딴 거 됐나? 또 딴 거 질문 없어요? 괜찮니? 그러면 오늘 별 보러 갑시다. 별 탄생. 아까 유세한 거 어디 갔지? 완자로. 아니요. 이제 기출비 꺼내시면 되고요. 완자는 당분간은 안 갖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우리 한번 했던 건데 기억나나? 시험 많이 봤는데 이것도? 아, 기억납니다. 자, 별 진화 과정 복습 얼른 하고 마지막에 다 생각하고 오늘 외우세요. 자, 우리 별의 진화 그러면 두 가지 배웠어. 사이즈가 어떤 별? 태양. 태양 정도 되는 애랑 예.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 그지? 근데 공통점은 작은 별이든 큰 별이든 맨 처음 시작 그들의 일생의 90%는 이렇게 살았어. 주계열성이라는 이름으로 90%를 살다가 그랬어. 그치? 기억나? 그 주계열성부터 볼게요. 일단은 태양 정도 크기의 별들을 봅시다. 지금 잘 듣고 딱 외워서 다시 쓸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쓰지 말고 보자. 주계열성. 일단 별이 맨 처음 시작된 거부터. 별 어디서 시작이 되니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원시별. 그 원시별은 어디서 시작됐어? 성운. 성운. 자, 성운이라고 하는 건 우주에 막 떠다니던 성간 물질 여기저기 떠다니던 뭐 먼지, 가스, 구름 이런 애들을 모아갖고 그 중에 어딘가에 개 중에 그래도 좀 많이 모여있다 하는 곳에서 조금 더 모여서 성운이 되고 이제 성운부터 시작을 하면 성운 내에서도 조금 더 뭔가 물질이 많은 곳 적은 곳 나눠서 어디에서 별이 시작돼야 돼? 밀도. 밀도가 높은 촘촘하게 이미 모여 있는 곳에서부터 왜냐면 좀 더 많이 모여서 질량이 크면 다른 아이들을 잡아당기는 인력도 커요. 물리 시간에 만유인력 배웠지? 만유인력 뭐란 관계 있어? 밀도. 만유인력 F는 예질량 곱한 것만큼 커졌어. 그러니까 일단 많이 모여서 질량이 커야 다른 애들을 잡아당기는 인력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운의 밀도가 큰 부분에서 개 중에 밀도가 그나마 큰 부분이 다른 애들을 더 빨아들이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은요 온도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요. 그렇지. 왜 그랬어요? 높으면 도망가요. 그렇지.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자꾸 도망가고 싶어지거든. 그러면 수축하기 어려워져. 그래서 이런 곳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원시별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 원시별들은 자 이제 나를 기준으로 다 모이거라. 그러면 계속 잡아당겨서 작아지는 거 우리는 중력 수축이라고 해. 그 중력 수축한 결과 진짜 별이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시작은 성운, 원시별, 별 이렇게 3단계로 가실 거고요. 성운에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맨 처음 별의 진화 과정이야. 이거 하나만 적고 갑시다. 이거 지울게요. 한번 했던 거니까 좀 빨리 후딱후딱 할게.
정강물질이. 정강물질에서 원래 시작인데 여기서 이렇게 될 건데 성운부터만 아셔도 돼요.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별을 우리는 이때부터 주계열성이라고 부를 거고, 그럼 봅시다. 그러면 주계열성은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을 쭉쭉 끌어당기는 중력 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 중력이 있었어요. 그럼 주계열성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얘 구성한 성분이 뭐예요? 얘 우주에서 시작했잖아. 우주에 지금 들어있는 원소 우주 초기에 누구밖에 없어? 수소, 헬륨밖에 없어. 그치? 중력 수축을 쭉쭉 해서 내부에 이제 온도가 파글파글 모여 온도가 좀 높아진 거야. 몇 도가 됐냐면? 주계열성 내부 몇 도? 주계열성 온도는 외우셔야 돼요. 1000만 켈빈. 온도가 많이 높아졌어. 그러면 뭘 시작할 수 있냐면 수소를 재료로 해서 뭘 만들어요? 헬륨을 만들 거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수소를 재료로 4개씩 모아갖고 헬륨을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수소 4개. 자,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 중성자가 없어요. 양성자를 하나씩 갖고 있는 수소 4마리가 모인 거야. 그런데 헬륨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모여서 만들어. 다시 말하면 여기 있던 양성자 4개 중에 2개가 뭘로 바뀌어? 중성자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헬륨이 될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고 났더니 자, 이거 4개를 모은 질량이 요거 4개를 모은 거보다 질량이 조금 더 크더래. 그럼 어떻게? 아주 약간의 질량이 줄어든 거야. 자, 아인슈타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질이 갖는 에너지는 그 물질의 질량에다가 빛의 속력 제곱을 곱하면 즉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봐. 질량이 줄어들었잖아. 그럼 줄어든 만큼 얘한테는 이제 없는 거니까 줄어든 만큼 그게 에너지로 바뀌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태양이 딱 이러고 있는 중이야. 안에서 수소 핵융합을 막 해. 그럼 전체 질량은 아주 조금씩 줄어들어. 그러면 그게 뭘로 돼? 지금 에너지로 나와. 그래서 지구가 먹고 사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수소 4개 합친 게 얘의 질량보다 컸고요. 질량이 결손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결손된 만큼 에너지로 빠져나갑니다. 였고요. 즉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수소 핵융합이라는 걸 할 건데 덕분에 안쪽에서는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막 생겼어. 이걸 무슨 힘이라 그랬지? 안에서 밖으로 밀어주는 내부 압력. 둘의 크기가 어때요? 같아요. 그치? 자, 압력과 힘은 사실 다른 단위야. 근데 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 압력은 힘을 연적으로 나눈 값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힘이랑 요 중력이랑 둘이 크기가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야? 이 둘의 크기가 같다는 건 줄어들어 늘어나? 그치. 안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할 수가 없어. 힘이 똑같으니까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해 얘네 둘의 힘이 같다의 의미는 뭐다? 주계열성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숨어있는 말이었어요. 그지? 자, 여기까지가 주계열성이었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
행융합이 멈출 거야. 정지. 왜 정지가 되지? 재료 소진 다 썼어 이제. 더 이상 행융합에 쓸 수소가 안 남았어. 그럼 다 뭘로 바뀐 상태야 지금은? 헬륨으로 싹 바뀌어서 이제 수소가 없어. 멈췄어. 그러면 행융합을 못하면 이 주황색 힘이 생겨 안 생겨? 초록색 힘밖에 안 남겠지. 그 상태를 뭐라 그랬냐면 얘가 정지가 되면 중력의 크기가 내부 압력이 나타내는 힘보다 크게 느껴질 거고 그러면 안쪽으로 쭉 잡아당기는 중력 수축이 일어날 거고 그럼 어떻게 돼? 중력 수축하면 얘네를 쭉쭉 잡아당길 거니까 내부가 더 바글바글 모여서 안쪽 온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거야. 그치? 그럼 내부 온도 증가 지금 내부엔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데요? 그지? 다 헬륨으로 바꿔놨잖아 아까. 그러면 이제 이 헬륨 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야. 아까 1000만 켈빈 정도 갖고는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것밖에 못했어. 근데 이제 이 헬륨이 다른 걸로 바뀌려면 온도가 높았어야 되는데 이제 된 거야. 온도가 몇 도까지 될게요? 쟤는 1000만 켈빈, 얘는 1억 켈빈. 온도도 외워야 돼.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될 거냐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헬륨 핵융합은 헬륨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었어요? 탄소까지. 비상교과서 빼고는 탄소라 그랬어? 근데 올해 개정된 걸 아직 다시 봐야 되는데 보통은 탄소까지. 근데 혹시 학교에서 산소까지 배우면 거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우린 일단 탄소까지 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기억나? 네 글자. 붉은색 큰 별. 적색 거성. 그러면 얘는 쟤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주계열성 안쪽이 수축 막 해가지고 안쪽이 되게 뜨거워지잖아. 이 안쪽이 밖에 있는 애들을 막 가열해. 그래서 바깥쪽의 팽창에서 이렇게 커질 거야 결국은. 그러면 안에서는 헬륨을 재료로 해서 탄소를 만들지. 그럼 요 밖에는요? 얘 덕분에 뜨거워서 요 밖에서는 수소 가지고 헬륨 만들 거야. 이제는 밖에서도 할 정도로 내부가 너무 뜨거워진 거야. 아까는 안에서밖에 못했고요.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헬륨마저 다 소진되면 어떡해? 헬륨 핵융합이 또 멈춰버렸어. 그럼 내부 압력이 또 없어지겠지. 또 중력만 살아있으니까 또 뭐해? 또 중력 수축. 근데 이번에 중력 수축 하시면 내부랑 외부랑 완전히 갈라지고 이 별은 죽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쭉 수축해서 뭐 만들었고? 백색에서. 바깥쪽은 쭉 팽창해서 음성판 성운이 만들어졌고 큰 3단계 얘는 거의 동시에 만들어진다고 봐도 되고 그리고 아까 거기 온도 어디 갔어? 온도 얘는 몇 도였다고요? 1억 켈빈. 오케이. 자, 시간 줄게요. 이번에인가 아마 주계열성 있을 거고 그 밑에 적색거성 있을 거예요. 나눠가지고 천천히 외우면서 적어보세요. 자, 이번엔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 자, 그럼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 그런데 공통적으로 쟤네들도 이 시기는 똑같이 거친다는 거지. 이 시기가 별 일생의 몇 %였어요? 90%. 그치? 자, 그러다가 역시 수소 핵융합이 또 끝났네? 또 끝났으니까 어떻게 돼?
중력이 내부 압력보다 또 커졌을 거고. 자, 한 번 더 씁시다. 자, 그러면 중력이 수소핵융합이 또 끝났어요. 그래서 중력이 내부 압력보다 커서 중력 수축을 또 합니다. 그럼 내부 온도가 또 올라가겠지. 그럼 이제 누구를 재료로 해서 핵융합을 한다고? 헬륨을 재료로 핵융합을 해서 탄소도 만들고, 얘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 갈 거야. 산소도 만들고 주소도 만들고.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철까지. 자, 철까지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원소고, 철 다음은 돼 안 돼? 왜 안 됐지? 왜? 철의 성질로 말해야 돼. 이거 철이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되게 안정한 상태.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되게 낮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 변할 생각이 없는 애를 다른 걸로 변하게 하려면 그냥은 안 돼. 온도가 지금보다 무지막지 더 높으면 돼. 아, 근데 지금 온도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가 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의 별을 뭐라고 불러요? 되게 큰 별. 뭐라 그래? 초거성.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철까지 하고 끝났네? 그럼 결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끝났으니까, 핵융합이 쭉 끝났으니까 또 중력이 더 크게 느껴질 거고, 그럼 뭐해? 내부가 또 중력 수축하고. 맞아?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나눠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중력 수축을 시작을 하시고 초신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바로 폭발을 하는데, 이때 폭발할 때 이렇게 수축했다 뻥 터지니까 온도가 순간 되게 높아서 모두 만들 수 있었어. 얘보다. 이제 얘를 핵융합하는 건 힘들었는데 폭발할 때 온도가 되게 높아서 이제 얘를 재료로 다른 걸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잠깐. 그게 뭐였냐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 누구누구 만들어요? 금도 만들고. 맞아. 금도 만들고 뭐 니켈도 만들고 이런 애들 만들 거야. 납도 만들고 막 그럴 거야.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여기서.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핵융합으로 만들었다. OX.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졌다. X야. 아니야. 됐죠? 그렇게 말하시면 여기까지인 거야. 그 보기를 되게 많이 틀려갖고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별은 죽은 거야. 그럼 마지막에 뭐 만들어요? 블랙홀. 그지? 질량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얘네 둘은 질량이 무지하게 큰, 그래서 다 흡수하려고 하는 블랙홀과 나머지 중성자들만 모여서 만든 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만 외우면 되겠지. 얘는 앞에서 했으니까. 자, 요거는 4번에 써보세요. 자, 태양계에 있는 태양은 별이 아니야. 우리가 여태 배운 별, 그 중에서도 딱 주계열성인 상태가 태양이야. 그러면 태양계에 태양이 만들어지려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해. 별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디서? 성운에서. 그 중에서도 어디?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았던 곳이 어딘가가 있었겠지. 그러면 성운은 성운인데 앞으로 자라서 이 친구는 태양계가 될 예정이야. 그래서 이걸 태양계 성운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태양계 성운에 태양이 만들어지는 자리는 밀도 크고 온도가 낮은 곳이 있었는데, 여기 어느 날 저기 어디든가에서 초신성이 폭발을 막 해갖고 온 서방으로 에너지하고 물질이 날아옵니다. 그러다가 여기 있는 이 태양계 성운에 뭔가가 날아와서 부딪혔어. 그럼 누군가 날아가지고 얘를 퍽 쳤더니 얘가 회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계 성운에 있는 애들은 에브리바디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어. 어디서 어디로 돌아요? 지구 자전 어디로 하게?
서에서 동, 동에서 서. 서에서 동. 그렇지.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하는 중이야. 태양계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서에서 동으로 자전해. 돼. 자, 그렇게 해서 돌기 시작을 해. 그럼 봐. 태양계 성운이라고 있었는데 이 중에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았던 곳에서 장래희망이 태양인 아이가 태어납니다. 원시태양이. 그리고 성운이라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런 덩어리가 있었던 거잖아. 가스, 먼지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 친구가 돌기 시작을 한대. 그럼 얘네가 돌면 원심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쪽으로 자꾸 퍼지고 싶고 얘네가 퍼지면서 얘네는 납작해지면서 이렇게 돌 거야. 그럼 뭘 만들어? 여기 태양이 있을 거고 여기는? 비슷해. 그걸 원반이라 할 거야.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원시 원반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안쪽은 태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테두리 원반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다 같이 돌고 있을 건데 그 중에 이쪽 라인에서 밀도가 좀 큰 곳, 그 라인에서 밀도가 좀 큰 곳 여기를 기준으로 가다 보니 내가 가는 길목에 있는 모든 애들이 나한테 내가 직량이 커? 그럼 나랑 계속 부딪혀서 사이즈가 점점점 커질 거야. 그러면서 태양 주변에 여기 흩어져 있던 애들이 나랑 부딪혀서 커지고 나랑 부딪혀서 커지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행성이 될 예정이야. 근데 아직은 완전히 행성이 아니야.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 미행성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원시 원반에다 미행성체 같이 넣기도 하고 이거 다음으로 따로 뺄 수도 있어요. 관계 되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태양도 완성이 되고 행성도 완성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거 단계는 3단계로 나누든 4단계로 나누든 그건 기준에 따라서. 큰 흐름은 별거 없어. 여기까지 됐지? 비슷할 거야. 요거는 요 정도로 끝내시고 요거 됐으면 4번의 지구 형성 과정을 먼저 할게요. 자, 그럼 요 중에 지구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요 지구는 그럼 얘가 미행성체인 상태로 돌다가 누군가 내가 하는 앞길에 있는 모든 애들하고 계속 부딪힐 거잖아. 그렇게 부딪힌 지구는 자, 행성체들이 계속 충돌을 했어. 돌멩이가 있는데 돌이 계속 부딪혀. 그랬더니 그 뜨거운 온도와 압력으로 기존의 돌들이 싹 다 녹아서 어떤 상태로 존재했어? 마그마. 그렇지. 다 녹아있는 상태. 마그마 바다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태양계 성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지구 여기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 수소, 헬륨 이외의 원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나 숨 쉬고 있잖아. 질소, 산소 있잖아. 땅 파면 저기 땅 속에 모두 살아. 저지 철상규마 막 이런 거였단 말이야. 심지어 더 무거운 애 막 금도 나오잖아. 막 금반지도 끼고 다니잖아 우리. 이 태양계에 있는 지구 안에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살아.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거 만들 때 어땠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누가 와서 부딪혔는데? 얘가 왜 회전한다 그랬어? 어딘가에서 초신성 폭발한 애들이 와서 부딪혔잖아. 그럼 초신성 폭발할 때 뭐 만드니까? 무거운 거 만드니까. 그래서 우주 맨 처음에 만들어진 별은 수소 헬륨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그러다가 별이 됐다가 뭐 적색거성 초고성 됐다가 얘네들이 죽어서 흩어졌다가 거기 흩어진 성운들이 다시 별이 됐다가 또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별들은요, 저 별이 만들어졌다 죽었다 만들었다 죽었다 심지어 초신성 폭발해서 원서방으로 날아갔다 여기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만들어지는 별들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태양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보기에 나와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보자. 그렇게 해서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다 액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생긴 액체에 녹아있는 돌들인데
액체니까 무거운 원소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원소는 위에 뜰 거야. 그럼 여기서 바닥은 어딘 거야? 네. 그치? 여기서부터의 바닥은 여기고 여기서부터의 바닥은 여기고. 다시 말하면 무거운 애들은 어디로 보인다? 핵으로. 그렇지. 중심으로 보인다. 그럼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애들이 여기 밖에 떠 있을 건데 우리 그걸 멘틀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 이때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될 거고요. 무거운 애, 가벼운 애. 그러다가 이제 저 충돌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 이제 부딪힐 만큼 부딪혔나 봐. 그럼 어떻게 해? 안 부딪히니까 안 뜨겁겠지?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돌들이 천천히 식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멘틀의 윗부분이 식어요. 그거에서 만들어진 게 뭐야? 지각. 그렇지. 원시 지각. 자, 그렇게 해서 다 식었어. 더니 여기 떠다니던 수증기마저도 식어서 비로 내립니다. 그래서 모두 만들어? 원시 바다. 그리고 바다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여기서 생명체가 나올 거야. 이 생명체 출현 2학기 때 다시 나와. 요거 한 번 더 나올 거야. 2학기 때. 그러니까 생명체는 가장 마지막에 출현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요놈하고 요놈. 몇 번이지? 2번하고 4번. 천천히 적어서 외워보세요. 자, 지구형이 어디까지예요? 해양 기준 화성. 수금, 지, 화까지. 그리고 옥토, 천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러면 지구형 행성. 자, 구성하고 있는 원소. 무거운 애, 가벼운 애. 일단 지구에 어때? 딱딱한 땅덩어리 있지. 거기에 봐. 금에 철이 되게 무거운 거 많았지. 얘네가 주로 무거운 원소들. 철도 있어요. 뭐 산소도 있어요. 규소도 있어요. 이런 무거운 애들이 많고 여기는 가벼운 애들. 주로 수소하고 헬륨. 이 지구형인 애들도 옛날에 이게 있긴 있었을 거야.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태양으로부터 가깝다 보니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으면 분자 움직임이 활발해지지. 그지? 얘네가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데 지구 자체가 질량이 작아. 얘네가 질량이 작고 얘네가 커요. 그럼 내가 질량이 작으니까 만유인력, 행성 질량, 상대방 물체의 질량. 그럼 상대방 물체가 이렇게 작아. 그러면 나라도 질량이 컸어야 곱했을 때 잡아당기는 인력이 클 건데 지구형 행성 자체 질량도 작으니까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아서 결국 못 버티고 얘네는 다 나갔어. 그러니까 무거운 애들만 겨우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그럼 지구형 행성 자체는 일단 질량이 작아. 크기는요? 작아요. 그치? 사이즈도 어때? 목성 안에 행성 다 들어간다 그랬어. 작아. 여기는 크고. 그럼 밀도는요? 지구가 더 커요. 밀도가 뭐야? 부피분의 실. 그렇지. 부피분의 질량. 크기에 비해서 질량이 어느 정도냐? 둘 다 작고 둘 다 큰데 상대적으로 얘는 촘촘해 밀도가 크고 얘는 좀 헐렁헐렁해 밀도가 작은 편이고.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한테 위성 있다 없다? 거의 없. 지구한테 위성 있어 없어? 있어요. 누구야? 달. 달. 화성한테도 2개가 있어. 그 지구형 행성한테 있긴 있어. 좀 적어서 그렇지. 이쪽은요? 많아. 목성에만 한 60개는 되고 막 그런 데 있어. 많아. 무지 많아. 고리는요? 없어요. 수금지하는 고리 없고 얘네는 다 있어. 하나 더. 자전 주기. 자전 속도. 누가 빨리빨리 돌게? 지구요. 목성이 좀 더 빨리 돌아. 조금 더 빨리 돌 건데 그러면 좀 더 밀도가 작고 상대적으로 덜 단단한 애가 빨리 돌기까지 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얘네가 이렇게 회전을 시작을 하면 막 회전하면 여기 테두리가 우리 아까 성운도 그랬잖아. 회전 시작하면 얘네가 납작해지면서 이렇게 펴지는 거지. 그래서 목성형 행성이 지구보다 조금 더 납작해.
이렇게 이쪽으로 퍼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전 속도랑 자전 주기는 무슨 관계지? 주기가 뭐예요? 주기적으로 보름달이 뜨는 주기 15일. 이 아니야? 매월 15일인 거니까 30일 간격으로 보름달이 뜨는 거야. 야, 그치? 이게 주기야. 그 모양이 그대로 돌아오는. 그럼 자전 주기는 뭐냐면 한 바퀴 돌아서 얘가 제자리로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럼 속력이 빠른 애는 아니지. 속력이 빠른 애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어때? 빨라요. 적게 걸리는 거야. 그치? 시간이 적게 걸려. 시간이 자전 주기가 짧다. 얘는 길다. 여기까지 묻는 것도 있어. 자, 요거까지 적어서 외웁시다. 이거까지 하고 좀 이따 문제 풀게요. 자, 94번에는 중력 수축 에너지, 수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 세 가지 주시고요. 자, 원시별의 에너지원인가? 원시별이 진짜 별로 되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진 방법이 뭐였어? 원시별이 어디서 만들어졌어? 성운에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그래서 밀도가 크니까 뭐 할 줄 알아? 그거 뭐라 그래? 중력에 의해서 쭉쭉 끌어당겨요. 이거 중력 수축. 그러니까 중력 수축 이건 원시별이 처음에 뜨거워질 수 있었던 방법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원시별의 에너지원인가 AS 여기가 중력 수축 에너지원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원시별 내부에서는 이런 핵융합 할 줄 몰랐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노로 가신 거고 그 중에 태양의 에너지원인가 현재 태양 안에서는 뭐 하니까요? 수소 핵융합 하니까 그치? 여기 S 이게 수소 핵융합이 된 거고요. 나머지 노에 들어간 게 헬륨 핵융합이 된 거고요.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A로 인해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인해 원시별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즉 주기활성까지 되면 그러면 수소 핵융합도 일어날 수 있다. 맞아요? 얘 덕분에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 그래서 진짜 별이 되면 얘기를 합니다. 맞고요. 자, 별의 크기는 B가 일어날 때보다 C가 일어날 때 크다. 자, B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때 별 이름 뭐예요? 주계열성이요. 그럼 헬륨 핵융합이 일어날 때 별 이름 뭐예요? 적색거성이거나 또는 초거성이거나 그치? 그러니까 얘보단 얘네가 다 큰 거 맞지? 그런 뜻이고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내부에서는 C는 못한다? 할 수 있지. 헬륨 핵융합은 기본 어디서든 할 수 있지. 그치?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었냐? 105, 106이요. 자, 105번. 가하고 나는 질량이 다른 두 별이 핵융합 반응이 종료된 후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가에서는 바깥쪽에 수소, 여기 헬륨, 그리고 여기 누군가가 있대요. 그리고 이미 반응은 다 끝난 상태래.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건 헬륨이 핵융합에서 만든 결과물 누구? 탄소. 그치? 그럼 여기는요. 헬륨이 핵융합을 해서 탄소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여기는 수소가 핵융합해서 헬륨이 된 거야. 얘보다 조금 온도가 낮은 층. 근데 바깥쪽은 온도가 더 낮으니까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수소가 혼자 있는 거야. 그치? 그럼 탄소까지만 만든 얘는 누구예요? 적색 거성에서 끝난 거지? 그치?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어떻게 생겼어? 안에 철까지 만들었으니까 B는 철일 거고 그러면 초거성일 거고 그래서 A가 탄소, B가 철이어야 하고요. 별의 질량 누가 크고요? 나가 더 크고요. 자,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작아야 하는 거고요.
별의 중심부 온도도 가가 더 낮아야 하고요. 그지? 자, 두 개 중에 초신성 폭발할 수 있는 건 누구? 나. 그치? 가가 행성상 성어 만들어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105번과 106번의 차이. 106번은 문제 꼭 읽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림만 보면 안 돼. 가와 나는 어느 별의 일생 중 두 시기이다. 별이 두 개인 게 아니야 이제. 하나의 별인데 가와 나가 두 번에 걸쳐서 나한테 관찰이 된 거야. 그럼 가하고 나 중에 언제가 더 먼저일까요? 그지? 가가 탄소 산소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철까지 만들었으니까 나가 나중일 거야. 그럼 이 별은 결국 철까지 만들었네. 그럼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인 거고. 별 중심부 온도는 가일 때 나일 때 누가 더 높아야 돼? 나. 그러니까 철까지 간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가가 나보다 더 빠른 시기일 거고요. 보이지? 다른 그림인지 같은 별인지 이런 거 구별하세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안 된 거 해갖고 올게요. 요거 하시고 지금 32쪽에 또 네모 넣어봅시다. 다시 해볼까? 이거 해보고 뭐 이름 우주 전체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왜냐면 이거 풀고 나면 질문도 생길 것 같거든? 지금 풀었던 것 중에 질문 생길 수 있으니까 모델 한번 넣는 거 같아. 다음 주요? 아마도 5시에서 8시 뭐 그런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 아직 확정은 아니야. 사전은 얘기해줄게. 자, 목에 빈칸 한번 넣어보세요. 자, 봐봐. 거기서 꼭 나 같으면 이 시험지에 이런 문장을 내겠다 하는 게 딱 두 개야. 33쪽에 7번에 자 1번 뭐 줬냐면 태양계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면 가는 태양계 성운이었을 거고 그러다가 나는 원시 태양이랑 원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일 거고 다에서 미행성체가 막 충돌하는 중일 거고 그러다가 라에서는 완전히 행성이랑 뭐 태양이 만들어졌나 보지. 자, 근데 문제는 태양계 형성이라 그랬으니까 태양계는 어떻게 해서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어딘가에서 초신성 폭발한 물질이 날아와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태양계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철이든 니켈이든 금이든 이런 무거운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심지어 지구에도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가를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뿐이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애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기 너무 좋지. 나 같아도 낼 거야 이런 거. 이해했어요? 이제 안 빠질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에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알 거고 자 회전 속도는 점점 빨라져? 안 빨라져? 이거 어떻게 알지? 점점 빨라져서 원반. 이거는 맞아. 조금씩 빨라져. 왜냐면 얘네가 모이면 사이즈가 작아지지. 수축해서 작아지면 그래서 왜 그거 알아? 피겨 선수들이 회전하실 때 이렇게 돌 때 이렇게 하고 돌 때 어때? 속도가 빨라져. 되게 빨라진다? 똑같이 도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팔만 접어도 후루 돌아. 피면 느리게 돌아. 그러니까 얘네들 수축 쭉 해서 사이즈 작아지면 점점 빨리 돌아. 속도는 조금씩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8번에서는 뭘 얘기해주고 싶었냐면 다 이거 어려워해서 3번에 자 3번에 나에서 마그마 바다에서 태양복사 에너지로 지구의 대부분이 용융되었습니다. 자 용융은 일단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상태 변화.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된 상태. 그걸 용융이라 그래. 용광로에다가 쇳덩어리를 놓고 뜨겁게 가열을 해서 쇠가 녹은 상태. 그럼 마그마 바다도 어떤 상태야? 돌멩이들이 다 녹아있는 상태. 이게 용융이거든. 왜 녹아있었게? 태양이 막 녹였어? 왜 녹았어?
그럼 나중에는 왜 쟤들이 식어서 지각이 딱딱한 지각이 만들어졌지? 왜 식었지? 부딪혀고 계속. 미행성체 충돌이 작아지면서. 왜 재난 영화 보면 지구에 소행성 부딪힌다 이런 재난 영화 보면 어떻게 되니 다? 지구가 불바다가 돼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애들이 여기 와서 부딪히면 그 속력이랑 부딪히면 그 충돌로 인해서 여기가 되게 큰 온도하고 압력이 생기고 여기가 녹는 거야. 마찬가지. 얘네가 마그마였던 이유는 미행성체가 충돌했었기 때문인 거지 태양이 녹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함정에 빠지기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그래도 무난하니까 OX 해갖고 와볼게요. 이거 하고 지금 어려운 거 몇 개만 더 하자. 어디 있냐면 113이랑 22, 23, 24, 25 상문제만 할 거거든? 113이랑 이렇게 요거를 밀린 거니까 해놓고 지금 해요, 쌤? 지금 차라리 이걸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13이랑 저거를 먼저 같이 하자.